네. 자, 오늘 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아침에 마치 저점을 잡은 듯하게 찍고 터닝 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10시 10분 정도까지 3,500억 가량까지 땡겨서 이거 저점 잡았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 개장 전에 중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치를 많이 웃돌면서 동시에 중국 증시 개장 빠져서 시작했고 나스닥 선물 급락 전환됐고 우리도 우리도 잘 올라가다가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3,500억에서 마이너스 전환까지 점심시간까지 만들면서 즉 매도 전환까지 만들어내면서 어, 생각보다 깊게 다시 원위치를 시킨 장의 흐름 이었다가 그러면서 아 앞으로 남은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가지 지표들 있죠. 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수요일에 뭐 우리나라 실업률 발표 있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미국의 수출입 물가지수와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근데 물가지수 발표가 계속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원유 시장 보고서들이 화요일 수요일에 각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권 입찰 오늘은 3년물, 내일은 10년물, 모레는 30년물. 그뿐만이 아니라 또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 포지션 전쟁이 또 굉장히 거칠게 치러질 거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낮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 밤에는 미국 옵션 만기 양대 산맥이죠. 파생시장에서는 그렇게 만기가 예정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목요일에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있지만 목요일에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발표가 있고 발언이 있고요. 오늘하고 목요일에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기조 5월 FOMC를 향해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 이번 주가 진짜 어떻게 보면 4월에서 가장 변곡점 핵심 변수가 있는 날입니다. 다 모여 있어요. 큰 이벤트들이 4월로 쳤을 때 4월의 최대 이벤트가 몰려 있는 그런 주간이고 특히나 이번 옵션 만기는 전 세계가 다 하방 구조를 미리 강력하게 갖춘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그 만기 포지션을 위해서 급락을 시킬지 끝까지 하락시켜가지고 풋옵션을 다 빼먹을지 아니면 미리 청산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지난주 마감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미리 청산을 해가지고 미리 돌릴지 그러니까 목요일 만기지만 목요일에 최저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며칠 전에 저점을 찍고 돌리면서 청산을 시키는 과정 그러면 외국인들은 기존에 만들었던 대량 풋옵션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휴지예요. 지금도 벌써 휴지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구축해 놓은 거 오늘도 어 대거 10에서 50% 혹은 10에서 60%대까지 다 추가 하락이 됐습니다. 다 휴지가 됐어요. 거의 다 휴지가 됐어요.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로 베팅한 자리들. 그러니까 그걸 건질까 그 결정을 하겠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 풋옵션 건질까? 이미 휴지가 됐는데 건질까? 건질려면은 급락을 시켜야 돼요. 폭락, 급폭락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급폭락을 시켜야 돼. 그러면 건질 수가 있겠죠. 다시 외가격 옵션 가격이 마지막에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거를 포기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휴지 어차피 로또 베팅한 거 로또 당첨 안 되면 로또 종이 구겨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버리는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버리려면은 다른 데서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거 버리면 외국인들은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뭐 그냥 버리고 말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해지를 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메꿔야 돼요. 조금이라도 메꿔야 돼요. 그러면 반대 포지션으로 메꿔야겠죠. 반대 포지션으로 열심히 메꿔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콜옵션을 다시 사들이는 것과 선물을 싸게 사들이는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현물 주식은 이거 이후에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시면 계약수로 봤을 때 콜옵션을 11,000계약대, 그다음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11,000계약대 사들였는데 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사들인 거 그대로 순방향 나왔죠.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24억 베팅, 꽤 많이 베팅한 겁니다. 개인들은 그동안의 풋옵션 매도를 취하다가 오늘 조금이라도 청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청산이 돼서 개인들이 풋옵션 베팅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락 부담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베팅을 강하게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해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지금 시장 주말에 미국 증시 더 빠지고 금요일에 더 빠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금도 뭐 포격하고 있고 막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너무 불안해. 하방 압박이 너무 급락 압박이 생기는 거죠. 불안해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내가 청산을 안 하고 떨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손실, 무제한 손실 코스가 될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청산을 하기 시작하죠. 오늘처럼 풋옵션을 다시 메꿉니다. 이거 지난주에 목금 정도에도 나왔었는데 그쵸? 지난주가 지나갈수록 이런 형태를 자꾸 취했습니다. 즉 개인들이 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방을 그동안 한 달 내내 한 달 가까이 해왔는데 이게 쫄리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 내가 구축했던 상방이 안 되고 하방으로 가면 큰일 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건지자 이런 방식으로 청산하는 거고 시장 전체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필요한 요소예요. 개인들 옵션 반대 베팅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현물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되고 왜 반대로 외국인들이 반대 외국인들도 풋옵션을 포기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 말지. 로또 용지 꾸겨서 버리고 말지. 그 다음에 버린 거 만회해야지. 어디서 조금 더 확률을 높여서 가까운 콜옵션에다가 가까운 콜옵션을 삽니다.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으로 가까운 콜옵션을 사요. 그리고 선물을 싸게 사드립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이어서 얘기 드리자면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3,500억 사다가 다시 매도 전환까지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씨 외국인들 이거 큰일 났는데 외국인들 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사들여요. 그래서 토탈 3천억 정도를 끝까지 사들여.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개인들이 파생시장 이거 외국인 수급인당 이러고 후속으로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다 엇박자 타는 거예요. 외국인들 사네? 같이 사네? 떨어지고. 뭐야 외국인들 파네? 이제 팔아야겠다. 같이 뒤늦게 반응을 하면 다 엇박자 탑니다. 또 올라가고. 어차피 외국인들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어렵죠. 수급을 보고 판단하면 다 뒤늦게 말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개인들은 패를 다 오픈하고 게임판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어쨌든 굉장히 혼동을 많이 준 변동성 장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아침부터 제목 자체 오늘 아침에 방송을 킬 때부터 변동성 주간, 옵션 만기 주간이라고 썼던 거고요. 그게 벌써 월요일부터 조짐이 시작된 거죠. 화수목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더 지금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경제 지표 발표 이벤트도 있고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모두 다 공개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는 그래서 오늘은 주식 포지션 자체를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뭐 건들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건들기도 어려웠죠. 뭐 단타 스캘핑 정도를 할 만한 종목들은 장중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뭐 장중에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30분 타점 30분 선 제가 보는 스캘핑 타점 단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은 GS 글로벌하고 아까 전에 남해화학 정도 그 다음에 뭐 넥스트비티 딱 요 세 개 정도만 언급을 드렸고 나머지는 아예 오늘
KG 케미칼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쌍용차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더 크니까 그거 뺀다면 3개 정도.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을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현물은 이번 주에 잘 무사히 넘어가는 걸 관망하면서 저점이 잡혔을 때 돈을 쓰거나 아니면 가진 거를 보면서 체크를 하거나 가진 거를 만회를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중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점점 때가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2년 전에도 그랬었죠. 대중들이 굉장히 시장을 만만하게 상승으로 보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어디 뭐 언론 뭐 댓글을 뭐 이런 데 보시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현재 개인들이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바로 전환의 계기가 되고, 그 개인들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겁을 먹고 손을 쓰지 못하는 구간에 누군가는, 특히 외국인들이 그 저점을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그게 오늘이다 내일이다 콕 집어서 이 시간이다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대개 이 정도 구간이다라고 해서 길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매집 구간 좀 지난주부터 진행이 됐죠. 예, 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시장의 지표 변화들이나 기존의 악재들 터진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들 살피면서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바이오 제약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저점을 좀 이탈을 했었는데, 글쎄요, 바이오 제약들을 무시하고는 코스닥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많이 약했죠. 보시면 선물이 자리 잡는 동안, 코스피가 자리 잡는 동안 코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엉망이냐? 아니죠. 코스닥은 먼저 자리를 잡았죠. 먼저 코스닥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두 증시는 각기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원칙 하에 코스닥이 기다려주고 코스피가 올라와주고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갔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기다려주는 과정, 키를 맞춰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코스닥이 키를 맞출 때 포트를 조정하겠죠. 기관들은 코스닥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오늘 대체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것들이 좀 있었지만, 유틸렉스 같이. 그리고 코로나가 10만 명, 일일 코로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영향을 좀 같이 미쳤고요. 코로나가 떨어지면서 진단키트들이 많이, 시즌 같은 게 많이 밀렸죠.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효과를 받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코로나 없이도 살아날 이런 바이오들은 저점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 저점 이탈에서 개인들 불안감을 키운 다음에 매도를 속간해서 다시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작을 오늘 첫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이번 주를 조금 이겨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기존에 먼저 슈팅이 나와서 다 끝냈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끝냈던 것들은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 낙폭이 심했던 것들은 또 저점 공략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바이오작이 오늘 좀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시장 전망, 또 내일 또 사실 살펴야겠죠. 변동성 요소들이 많으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수출입 물가 지수나 다 예상치보다 높을 거라고 오늘 생각이 되면서 좀 아침에 흔들렸던 거니까, 중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있었죠.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장 오늘 정리를 해드렸고요. 파생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엇박자 타기가 너무 쉽고 개인들 다 그 돈 녹이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한 주간이라고 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가 딱 됐네요. 시간에 좀 판단 체크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공부해 나가실 분들 카톡방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픈 카톡으로 혹은 댓글에 적힌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에서 뵙겠습니다.